자, 오늘 우리 중국 양해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내일이죠. 3월 4일부터 양해가 열립니다. 자, 중국 성장률이 5%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중국의 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에 생각보다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올라가 줘야 돼요. 자, 올라가 주면 우리나라 사실 경제에 좀 약간 영향을 미치는 좀 그런 나라고, 양해 개막 앞두고 리오프닝 기대감 이러면서 이제 어제 철강지도 좀 올라가고 화장품주도 좀 올라갔습니다. 또 이런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기름값, 유가도 좀 올라가지만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원자재 값에 철광성, 구리 이런 게 있어요. 철광성, 구리가 있고, 당연히 철강 관련주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제가 철강 관련주를 저기에 올려드렸어요. 이제 제 채널 들어가시면, 항상 홈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 있고 또 제 채널 동영상이 있는데, 쭉 보시면 며칠 전에 제가 철강주에 관해서 올려놨거든요. 이러한 철강주를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몇 가지 종목들 멤버방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역시 흐름이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 이쪽에서 대장은 사실 하이스트라고 금강철강이긴 해요. 이 하이스트를 좀 보게 되면 이때가 시간에 상한가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갭을 띄우고 하주를 떨어졌죠. 자, 지금부터라도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들은, 우리가 보통 시간의 종목을 보게 되면, 시간 외의 종목을 보게 되면 시간에 날아간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근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냐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를 다시 관심 있게 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제 전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인성정보가 일단 갔죠. 그죠? 날라갔고, 유비케어도 뛰었죠. 비트컴퓨터도 뛰었어요. 얘네들은, 특히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애들은 교육주하고도 연관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멤버방에서 알려드렸었고, 캐리소프트 같이 한번 뛴 애들이 또 뛰는데 날라갔죠, 그냥. 자, 이 얘기는 소프트센 같은, 이제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 아주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매수 타임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죠. 다 알려드린 거예요, 멤버방에서.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요만큼 떴을 때 매도했다면 본인이 너무 빨리 매도한 거고, 2차 매수 타임이 여기죠. 자, 주식을 매수할 때는 1차 매수 타임, 2차 매수 타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멤버방에서 한번 강의를 해드렸고, 비트컴퓨터도 올랐죠.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은 어떤 현상을 거치냐면, 바로 다음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당연히 높게 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쫓아가서 하게 되면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시간에 상한가 애들이 다음날 그냥 상한가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있는데 대체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다리라고 그랬죠. 인선정보도 예전에 한번 갔었어요. 그러면 하이스트 어떻게 되냐? 요렇게 안 쫓아가 샀더니 자리를 줬죠. 여기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에요. 더군다나 중국 양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린 거죠. 그런데 하이스트레이치는 만만하진 않아요. 저는 주식을 사는 자리를, 이런 데를 좋아해요. 이런 데를. 이런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이제 코스닥이 높게 되면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사는 애들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 20개에서 출발할 때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금강철강 같은 경우도 철강에서 대장주긴 한데 여기가 아니죠. 지금 자기가 조금 높아요. 물론 이런 친구들이 그냥 대응할 때는 21선만 안 깨면 계속 들고 가겠다, 이렇게 나름 전략을 짜시면 돼요. 하이스들도 역시 240선 안 깨면 들고 가겠다. 대장주들이니까 빨리 뛸 확률은 커서 이런 관점에서만 보시고, 좀 안정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멤버한테 얘기해드린 종목들인데,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가 사실 포스코 그룹주죠. 사실 포스코의 철강이라든가 영업이 뭐 이런 게 좋진 않아요. 철강 쪽으로. 그런데 영업이익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바닥이지. 나중에 좋아지면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사야죠. 주식은 뛴 다음에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뛰기 전에 사야죠. 뛰기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엄연히 지금 5개선 뚫어주고 있죠. 그죠? 많이 밀리면 이런 데 올 거예요. 그냥 더 사시면 돼요. 포스코 스틸리온의 재무가 엄청 좋죠. 이 친구 상장폐 당할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포스코 계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내가 물렸어, 만약에. 사람 물릴 수 있죠. 더 사시면 됩니다. 뭐 철강주가 안 좋든 뭐 철강 얻기가 불안하든 말든 바닥 찍을 만큼 찍었어요. 특히 중국의 양해로 인해서 좋아질 확률이 있고, 5개선 위에 있죠. 자,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거쳐준 이선 위에 있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봉에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대량거래를 빵 터뜨려놨죠. 얘네들이 세력이겠죠. 자,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까요? 말도 안 돼요. 이런데 팔아야 다. 코스모학을 볼까요? 자, 요새 근간에 굉장히 강하게 패배떨이죠. 자, 제가 세력이라면 옛날에도 알려드렸었는데,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어? 안 팔아요. 이런 데서. 어디서 파는 거냐면 이런 데서 지금 패배떨이 좋대요. 야, 패배떨이로 코스모학이 제일 좋대. 얼른 사. 그럼 개인들이 다 이런 데 물리거든요. 이런 데서 물렸다, 이 자리 안 와요. 자, 예를 들면 지금은 저희가 높지만 예전엔 어디가 제일 높았냐면 여기가 제일 높았죠.
여기가. 이때가 2018년도예요. 요거 뚫고 나가는데 4년 걸렸어요. 4년. 5년 걸렸어. 5년. 근데 그나마 이것도 운이 좋은 경우에 코스모학이라. 자, 그런데 이때가 21년 9월 달이거든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18년도니까 여기가 22년도니까 4년. 거의 4년 동안 거의 손실 보고 있다가 이제 본전 와서 간신히 탈출했더니 날아가는 거죠, 지금. 뭔 얘기냐면 물론 이 친구가 지금부터 날아가서 예전에 저점이 얼마였냐? 최고 근간의 저점이 6,000원이거든요. 6,000원짜리가 5만 원도 가고 6만 원도 갈 수 있어요. 이제 와서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스닥을 엄청 좋게 보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사 주식을? 굳이 살려면 5일선 근처 사서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늦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그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부침이 없었냐? 있었어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수익이었죠. 대동스틸이나 포스코스틸이나 아주스틸이나 대창스틸이나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사고자 하는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어디 가겠어요? 경기가 살아나고 철강주가 살아나죠. 철강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기본이라고 그랬죠. 제가. 철강은 모든 산업의 기본. 철강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배를. 철강 없이. 자동차 어떻게 만들 거며? 알루미늄 없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건설은 또 어떻게 할 거며? 아무것도 못해요. 가장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게 뿌리가 되는 게 철강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수록 철강에 대한 이슈나 호재는 더 커지고 특히 지금 철광석이나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 거죠. 실적이 바닥인 건 옛날 얘기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단 이건 전부 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포스코 스틸 정도가 좋아 보이고 대동 스틸도 좀 바닥권에 있죠. 그죠?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잖아요. 여기서. 그죠? 내 바닥에서 사고 딱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특히 근간에 앞전에 거래에 들어와 있고 또 들어와 있고 뭔가 수상하죠. 지금 하는 행동이. 양해 때문에 뛰든 안 뛰든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와 자리가 좋은 거죠. 뉴스를 믿지 마요. 뉴스는 참고 자료지 내 계좌에 수익을 주는 자료가 아니에요. 아주스틸이 신규 상장에서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죠. 엄연히 5개선 위에 있어요. 지금부터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20선 위에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꼭 이 세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뛸 만한 친구들과 되게 좋은 자리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한일철강, 문매철강, 삼열철강 또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되고 철광석과 구리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되는데 철광석 구리 관련주들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스텍이라든가 뭐 한국중앙, 동양철강, 고려한, KBI메탈, 풍산, 대창이고 특히 대창 같은 거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을 어디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미중 분쟁이 심하죠. 근데 히토류 가격도 계속 올라가요. 지금 광물 가격들도 이런 광물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친구도 잘 봐야 된다. 알루미늄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제가 원자재 쪽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뭐 삼목에스폼이 됐든 알로코가 됐든 PJ메탈 전부 다 앞으로 뛸만한 친구들이 많고 특히나 뛸만한 친구들도 많지만 조심해야 될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멤버에 다 얘기해 드릴 테고 이 제가 상수관으라고 써놓긴 했지만 얘네들 주철관이거든요. 한국주철관이라든가 TK제강 얘네들 보면 아주 바닥바닥거리고 있죠. 시노펙스 같은 애들. 아주 바닥바닥거리고 있는데 시노펙스의 근간의 흐름이 굉장히 수상하죠. 자, 거래량이 평소보다 자꾸 늘어나고 있고 뭔가가 행동이 수상한데 20개선 위에 있죠. 대륙자가 마찬가지인 거 얘네들을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죠. 이쪽이 살아날수록 잘 살아날 수 있다.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잘 모아가야 될지는 이따가 8시 반에 만나죠. 멤버님들 8시 반에 중국 양해와 관련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이 잘 빨리 뛰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한두 달 동안 지지부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은 본인들도 해주시는 게 좋다. 이게 보시고 문지방 현상이라고 혹시 아세요? 문지방 현상. 문지방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작은 소문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서 이제 큰 소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문지방 현상이라고 하는데 문지방을 하나 딱 넘으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중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줄 몰랐고 이때만 해도 제약주가 조용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로 자꾸 너무 커지면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게 되고 우리나라 제약주가 전부 다 바닥에서 최소 3배에서 10배, 20배까지 쫙 올라갔죠. 요게 이전에 알았으면 엄청 좋았겠죠. 요게 문지반 현상이에요. 그런데 근간에 어떤 일이 자꾸 생기고 있냐면 요건 저의 이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조류독감이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사망이 한 명이 확진이 됐고 12명 정도가 새롭게 확진이 됐어요. 한 명이 사망했고 조류독감 제약사로다 계란값도 얘기가 좀 있어서 이런 조류독감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물론 저런 조류독감 저런 이슈로 해서 그 섹터가 뛸지 안 뛸지는 모르는데 최소한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다거나 어떤 그 흐름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종목을 관중에 넣어놓고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주식을 대응할 때는 단기 테마가 있고 중장기 테마가 있어요. 그죠? 단기 테마는 단기 테마에 맞게 대응하는 거고 중장기 테마는 중장기 테마에 맞게 대응하는 거예요. 요런 거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뭐가 상장 안 돼요. 상장 이슈로 잠깐 올라가는 건 단기 테마겠죠. 그죠? 조류 인플루엔자가 단기 테마인지 장기 테마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단기 테마성으로 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다. 면방에 제가 따로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미국이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합니다. 중국에 이제 가장 광범위한 위협이 될 건데 북한하고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사실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예전에 제가 잘 보고 있으라 했거든요. 생각보다는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다시 조정권에 들어온 확률이 있죠. 자, K사인을 보게 되면 제가 자세히 보라고 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런데 많이 올라갔다 해서 이 친구가 여기까지 빵 때렸는데 무슨 복권 사업한다고 갔는데 제자리 왔죠. 자, 여기 이건 다시 사야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5개선 위에 있죠. 오늘 5개선 깨면 안 돼요. 이번 달 안 깨주면 굉장히 좋고, 자, 주봉에서 20선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건 사이버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이버원은 사실은 K사보다 강하긴 한데 월봉 예측가 이제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사이버원 얘기한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사시라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멤버방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거나 무너져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버원을 대응하시려면 이제는 높기 때문에 지수가 800k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딱 20개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자, 아이크래프트는 못 잡죠, 이제. 아이크래프트 제가 사러 간다 여기에요, 여기.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다 있던 거예요, 멤버방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1차 매수 타임이 2차 매수 타임이 여기예요. 여기가 3차인데 깼죠.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를 찍고 돌아나갈 확률은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월봉에서 절대 5개선을 깨면 안 돼요. 주봉에서도 지금 수급주선 깨고 있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첫 번째 어디서 들어갈 줄 알아내는 거예요. 사실 이런 데가 좋았는데 한 달 걸렸죠, 지금. 이런 자리를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저런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고 아직 안 간 보안 관련주들은 좀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보안 관련주를 보기에는 생각보다 불편한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간에 이 폐배터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죠? 시장을 한번 보고 갈게요. 폐배터리가 굉장히 강한데 성일아이텍 그냥 날라갔죠. 제가 사실 뭐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 다른 애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MPC, 이즈트론스, 인서니언티, 파워로지스, 유에너틱, 하나기, 삼천자전거 등 이렇게 아직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안 뛴 친구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중장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잘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영화테크 얘기한 자리가 이런 데죠. 지금 이런 데. 여기 와 있어요, 이제. 물론 영화테크는 두 번째 매수 타임이 241선이에요. 여기서 잘 매수해 놓으면 20개선까지 빵 때릴 수 있어요, 순간. 근데 이제 수급주선에 막혀있기 때문에 요거 맞고 떨어지는 게 높고 지금 들어가긴 불편하죠. 첫 번째 매수장이 여기인 거고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홀딩이 맞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엔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들어가실 분들은 이 주봉에서 일선 못 들어주게 되면 일단은 팔아야 되는 거고 일봉에서는 딱 기준선 잡으셔야 돼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겠다. 자꾸 나머지 종목들 중에 역시나 좀 거의 길게 오랫동안 중장기로 쫙 들고 갈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제가 따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HLB 얘기 좀 해볼게요. 물 한 잔 마시고 HLB 좀 할게요.